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등장하는 거 여러분들 몇 페이지? 293페이지에 등장하는 이 그래프는 뭐냐면 뭘까요? 뭘까요? 뭘까? LRC 뭘까? 장기, 롱런 컨섬션. 그래서 이제 장기 소비 함수를 그래프로 그렸을 때 이렇게 그려져야 되고 숏런은 단기겠죠. 그래서 단기 소비 함수를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게 그려져야 된다는 거. 왜? 장기 시계열 분석 결과 뭐가 일정했기 때문에? 평균 소비 성향이 일정했기 때문에. 평균 소비 성향은 한 점에서 원점에 그은 직선의 기울기, 한 점에서 원점에 그은 직선의 기울기. 그게 일정하려면 장기 소비 함수는 항상 어디서 출발하는? 원점에서 출발하는 그런 형태를 보여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뭔가 단기적으로는 소비 함수가 이런 느낌인데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가는 거를 앞으로 이론들이 설명해 줘야 돼. 단기 소비 함수는 이 느낌인데 장기 소비 함수는 이 느낌으로 가도록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거지.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모딜리아니 아마 여러분들 재무관리에서도 배울 거예요. 모딜리아니, 뭐 밀러의 정리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재무 쪽에서도 컨트리뷰션이 높은 사람인데 모딜리아니랑 안도, 블룸버그 이런 세 사람이 공동 연구를 통해서 뭐를 확장했다? 기본적으로 이제 피셔의 기간간 소비 모형을 확장했다 이거. 피셔의 기간간 소비 모형이 뭐지? 처음 봤어요? 피셔의 기간간 소비 모형. 뭐였지? 시점간 소비. 우리 미시에서 시점간 소비라고 해서 이번 기, 다음 기, C1, C2가 있었고 이번 기 소득, 다음 기 소득이 있었고 시장에서 이자율이 주어지면 예산선이 주어지고 그때 선호 체계에 따라서 뭐 어떻게 차입자가 될 수도 있고 저축자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거 본 게 우리 시점간 소비 모형이었죠. 그래서 시점간 소비는 당연히 미시경제학에서 배웠으니까 이걸 이제 바탕으로 얘를 확장시킨 이 모딜리아니 밀러가 아니고 모딜리아니 안도 블룸버그 세 사람의 이 생애주기 가설을 살펴본다. 근데 결론은 뭐다? 이 사람들의 결론이 뭐래? 이번 기 소득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고 뭔가 미래 지향적으로 결정이 된다는 거야. 말 자체가 어때? 생애주기잖아. 생애주기를 다 고려한다는 거야. 소비라는 의사결정을 할 때 생애 전반적으로 벌 수 있는 소득도 고려하고 생애 전반적으로 쓸 수 있는 소비도 고려한다는 거지. 그게 이제 생애주기 가설. 그래서 사실은 내가 이제 기본서 처음 쓸 때는 항상 소득 가설을 먼저 앞으로 뽑았었거든. 그래서 순서가 이렇게 좀 바뀌었어. 그래서 여기 이제 모딜리아니를 먼저 앞으로 끄집어냈는데 이따 볼 거예요. 프리드만의 항상 소득 가설 이따 볼 거. 그래서 이거는 좀 이따 보고 이 사람들의 주장은 뭐냐? 주장은 뭐라는 거야? 골자. 이 사람들의 골자는 뭐야? 생애를 다 고려했을 때 소득은 어떻대? 여러분들 생애에 걸쳐서 소득이 안정적이야? 뭔가 좀 안정적이지 않아? 안정적이지 않지? 여러분들 지금 소득 어때? 낮잖아. 그러다가 낮을 때도 있고 높을 때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소득은 불규칙하다는 거야. 낮을 때도 높을 때도 있다는 거야. 근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소비를 통해서 만족을 누리는데 소득을 통해서 만족을 누리는 게 아니잖아. 기본적으로는 소비를 통해서 만족을 누리는 거잖아. 그러면 만족을 누릴 때 소비가 막 변하는 게 기분이 좋겠어? 안정적으로 하는 게 좋겠어? 안정적으로 하는 게 좋겠지. 그래서 이런 소득의 불균등을 조절하고 소비는 안정적으로 한다. 그걸 우리는 소비 평탄화라고 표현해요. 소비 평탄화. 컨섬션 스무딩이라고 표현한다. 스무딩. 컨섬션 스무딩. 스무디 먹고 싶어? 스무딩. 컨섬션 스무딩. 소비를 평탄화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제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요새는 좀 많이 달라지긴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청년기에 경제활동을 시작해서 소득을 얻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장년기에 점차 소득이 높아진다. 그래서 그거를 그래프로 그린 게 거기에 나와 있듯이 생애 전반적인 시점을 고려하면 그래서 탄생부터 죽음이 있겠지. 탄생부터 죽음이 있다. 그러면 소득은 보통 어떻다는 거야? 태어나자마자 소득 버는 사람이 있어 없어? 가끔 있지 뭐 애기 모델 이런 애들 나보다 잘 볼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제 뭐 30대, 20대 빠르면 20대부터 보통 이런 식으로 소비 패턴을 보인다는 거야. 은퇴를 하면 또 없어지겠지. 그래서 소득 패턴은 마치 어린 왕자의 모자처럼 이런 형태를 가지게 된다는 거지. 거기서는 이제 뭐 시점을 어떻게 잡냐? 여기 탄생으로 안 잡고 여기를 이제 청년기부터 잡았다고 하면 그때부터 이제 소득이 있는 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소득 패턴은 장년기 때 많이 벌고 청년기 때나 노년기 때는 많이 못 벌게 된다는 거죠. 그러겠지? 그렇다. 우리 스마트 선생님들 불과 5년 전에 잘 벌었을까 못 벌었을까? 잘 벌었을 것 같아 못 벌었을 것 같아. 맨날 강사실에서 우리는 언제 일타 되냐? 우리는 언제 돈 버냐? 맨날 이 소리만 하고 있고 그랬다. 이제 다들 잘 나가지? 나 빼고. 자, 소득은 이렇다. 소득은 이렇고 근데 소비는 어떻다는 거야? 스무스하게 하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전반적으로 소득이 이렇게 변동을 할 때 소비는 평탄화를 하고 싶어 한다. 그럼 어떻다는 거야? 여기서는 어떻다? 소득보다 소비가 많아. 그럼 뭐 하는 거야? 소득보다 소비가 많아. 뭐 하는 거야? 차입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차입을 음의 저축이라고 표현하는 거고 여기서는 소득이 소비보다 많아. 그럼 양의 저축을 하는 거지. 그다음에 역시 노년층은 음의 저축을 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직관적으로 보면 약간 어떤 느낌이야, 여러분들? 대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은 청년기 혹은 유년기 때는 누구한테 빚지는 거야? 부모님한테 빚지는 거고. 이제 돈 많이 벌기 시작하면서 약간 용돈도 드리고 그러면 그걸 갚는 거지. 그렇지? 음의 저축. 그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뭔가 노후를 대비해서 저축을 해놓고 노후 때는 그거 까먹고 살다가 가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되는데 당연히 만약에 문제로 주어지면 아래처럼 뭔가 일차함수 형태로 수식이 주어지겠죠. 그래서 우리 회계사에서 딱 한 번 이렇게 수식적으로 문제가 주어진 적이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보기 전에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이 땅. 오케이. 다 설명한 거고. 네, 다 설명한 거를 여기 이제 평균 소비 성향 가지고 설명해 보면 어떻다는 거예요? 저축은 언제 많이? 여기서 저축을 하는 거고 여기서는 음의 저축을 하니까 청년기 혹은 노년기는 저축 성향이 어떻대? 낮다 못해 음의 저축을 할 수도 있겠지. 저축 성향이 음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아주 낮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이 논문 혹은 이 이론의 컨트리뷰션이 있는데 어떤 컨트리뷰션이 있을까? 어떤 기여가 있을까? 사회 내의 인구 구성 변화에 따라서 한 나라 안의 저축이 바뀔 수가 있다는 거야. 지금처럼 점점점 뭐가? 노년층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겠어? 노년층은 음의 저축을 하게 되니까 한 나라 전반적으로 저축이 줄어들겠지. 그치? 그러면 저축이 줄면 나중에 보겠지만 투자가 안 이루어지고 투자가 안 이루어지면 경제 성장률이 낮아질 수 있다. 그런 거를 이 이론을 바탕으로 추론을 할 수가 있겠죠. 여튼 생애주기 가설 주장에 따르면 이렇게 청년기 노년기에는 음의 저축 혹은 저축이 낮을 수 있다. 자, 이제 세팅을 좀 간단하게 해볼 거예요. 세팅을 간단하게 해서 이 세팅을 한번 살펴봅시다. 이 세팅 한번 살펴봅시다. 거의 비슷하게 미안해. 거의 비슷하게 회계사에서 출제가 됐어. 그래서 이제 생애 가운데 어느 시점에서 특정 시점에서 의사 결정을 하는 거지.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자산이 얼마이고 그리고 앞으로 일할 기간이 얼마이고 한 기간에 벌 수 있는 소득은 얼마이고 그다음에 얼마나 생존하는가에 따라서 달려져 있다는 거야. 근데 각각 다 다른 개념인 거 알겠지? 자산 다른 개념이고 일할 기간과 생존 기간은 다르잖아, 그렇지? 죽을 때까지 뭐 일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보통은 일하다가 죽을 때까지는 좀 쉬는 시간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사람이니까, 그렇지? 그래서 이거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이제 자산을 뭐라고 했다는 거야? A라는 알파벳으로 표현을 하고 현재 특정 시점에서의 자산을 A라고 표현해보고 이제 일할 기간을 N이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지. 그다음에 매기 소득이 Y만큼 있다. 그다음에 남은 생존 기간 T라고 했을 때 안 보인다고 생각하고 전생에 걸친 소득은 전부 얼마가 돼? 자산까지 포함해서 전생에 돈은 얼마가 되는 거야? 얼마 돼? 지금 자산이 얼마 있어? 쉽게 생각해서 자산 내가 1억 있다고 보자. 그리고 앞으로 20년 일한다고 보자. 그리고 1년에 1억씩 번다고 해보자. 그러면 어떻게 돼? 총 내 소득 총 벌 수 있는 돈이 얼마가 되는 거야? 21억이 되겠지, 그치? 21억, 그치? 그래서 A 플러스 N 곱하기 Y 이게 이제 전체 벌 수 있는 소득이지. 당연히 단순화하기 위해서 뭐는 고려하지 않는다? 현재 가치와 같은 건 고려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되는 거고. 그러면 만약에 남은 생존 기간 동안 정확히 똑같은 양을 소비한다. 컨섬션 스무딩을 한다고 하면 이걸 뭘로 나눠주면? T로 나눠주면 그게 전체 이번 기뿐만 아니라 앞으로 얼마큼 소비하는지를 나타내는 식이 되겠죠. 그래서 그게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거야. 어떤 식으로 써서? T분의 1 곱하기 A, T분의 N 곱하기 Y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거야.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뭐다? 뭐야? 소비함수가 소득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얘가 기울기, 얘가 절편이 되겠네. 그치? 물론 이제 케인즈 절대소득 가설을 제외하고는 가처분 소득이란 개념 대신에 그냥 소득이라고 표현해. 가처분 소득 개념 대신에 소득이라고 표현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면 뭐를 해결할 수 있을까? 쿠즈네츠가 던져준 수수께끼를 풀 수 있는 거야. 왜? 절편이라는 게 고정돼 있지가 않은 거야. 절편이 뭔가 바뀔 수가 있어. 왜? 시점이 바뀌면 뭐가 바뀌겠어? 그 시점마다의 자산 상태가 달라지자. 그치?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자산이 고정돼 있지만 시점이 바뀜에 따라서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자산이 바뀌는 값이고 그럼 절편이 고정돼 있지 않고 계속 바뀌게 된다는 거야. 그러면 장기 소비 함수, 장기 시계열 분석 결과 뭐가 일정하다는? 평균 소비 성향이 일정하다는 그 수수께끼를 풀 수 있다는 거죠.